접선을 하셨네. 아, 네. 하면 되나요, 이제? 시작이요. 그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네. 네. 부장님 먼저. 그래서 어제 또 계속 연이어서 보도가 나왔잖아요. 송광모 기자. 네네. 일단 네, 그 관사에 그 물품들뿐만 아니라 보니까 그 시립미술관에서 미술품들도 많이 갖다 걸었더라고요. 맞아요. 이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립미술관 작품들은 공공성이 굉장히 짙은 작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구입을 한 거니까. 사실 저희가 봐야 되는 작품들인데 여기서 이제 거기서는 대여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대여를 해서 10점을 갖다 놨는데 이 작품들이 보면은 대체로 작가들도 우리나라 원로 작가분들도 좀 탑급에 속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요. 여기 리스트가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죠. 네, 작가명만 들어도 일단 이우환 작가는 이우환 작가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분이죠. 다 억소리 나는 작가들입니다. 네, 이름만 불러드리면 뭐 이후환, 김창렬, 이강소, 남춘모, 박고석 그리고 조각가 중에서는 또 유명한 분이시죠. 그 문신, 그 최만린, 김인겸, 김종식 이런 좀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들을 골라서 이제 갖다가 걸고 또 여기 또 조형물들도 있어요. 거기 왜 거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명분은 이제 그 관사를 도시외교의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뭐 국제적으로 또 국내에서도 인사들이 많이 왔을 때 중요한 귀빈들이 왔을 때 중요 작품을 보여드리겠다. 예, 보여주고 부산시를 알리겠다. 취지 명분은 이런 식으로 해서 빌려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명분도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중요한 손님들이 많이 왔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오늘 리포트했던 부분인데 이게 그 당시에 아무튼 이 오 시장이 어쨌든 말을 바꿨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면서 되게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무언가 이 공관을 그러니까 관사를 내가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다. 공적으로 쓰는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어야 했겠죠. 그런 필요성이 있었을 거라서 그 당시에 이제 거기를 시장을 이 외교 업무를 하는 공간으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래갖고 이제 지난해 9월에 이 부산에 있는 공관장 관사로 초청해서 이제 행사를 열어요. 이때 막 여러 매체에서 되게 보도가 많이 됐었어요. 저희는 이걸 보도하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 오 시장이 이제 또 글도 올립니다. 그래서 그 공을 취하고 뭐 살을 내려놓겠다. 그런 이렇게 공적인 업무로 쓰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공적인 공간으로 뭐 이 관사를 사용하겠다는 자기의 바람이 어제 그 행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실현됐다. 네,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보여주기식 행사 이 한 건 외에는 그 이후에는 그 없었어요. 외교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오늘 리포트에서도 나갔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취재를 할 때 보면 이게 당시에 이 행사 자체가 그냥 여론 전환용이었고 그냥 보여주기였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민들을 속이고 있는 거죠. 관사가 지금 공적인 역할을 제대로 그때 공표했던 것처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데 마치 뭐 외교 업무를 하는 공간인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오늘 리포트를 보니까 관사에서 이제 그 외교 행사를 추진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별로 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그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근데 부산시에서 어찌됐든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이 행사나 이 외교 이런 거를 유치하려고 노력은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상공회의소에 뭐 해서 뭐 외국 기업이나 뭐 바이어들 오면은 뭐 여기 관사로 초청하고 싶다 하는데 일단 안 오는 거죠. 그 이유를 보니까 이유가 있더군요. 네, 이게 지난해 12월에 베트남 국회의장이 부산에 왔거든요. 그때 이제 관사에서 이제 외교 행사를 추진을 했었는데 베트남 쪽에서 이제 거절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아무래도 이 부산시 설명에 따르면은 이 상대방 측에서는 이 관사에서 할 경우에 호텔에서 그 외교 업무를 하는 것보다 뭐 이런 보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경호 이런 문제에 좀 취약하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관사에서 한 외교 행사는 보여주기 한 건뿐이었고 지금 돌아보면 실적이 없는 이유를 보면 이 관사 자체가 애초에 외교 공간으로 전혀 적절하지 않았던 곳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 시장을 포함한 부산시가 지금 시민들을 눈속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송 기자는
가서 작품 좀 봤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안에? 그러니까 그게 사실 관사도 이제 처음에 오 시장이 이제 안 들어간다고 했다가 들어갔잖아요. 그 그렇죠. 들어갈 때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 네. 그 관사를 가보시면은 정원이 있고요. 그리고 꼭대기에 건물이 한 채 있어요. 먼발치 이렇게 보긴 봤어요. 네. 진짜 좋던데. 네.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거기를 이제 시민들한테 개방을 하겠다. 진짜 도심 속에 그런 공원이 있으면 너무 좋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였거든요. 나는 여기서 잠만 자고 또 우리 행사하고 나머지 공간은 시민들한테 보여주겠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산책로로 쓰이곤 있는데 이게 갈수록 점점 폐쇄적이 돼가더라고요. 왜요? 처음에 사실 여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개방이 되는데 평일에는 네. 어느 순간 이제 토요일, 일요일은 아예 문을 다 닫아놓더라고요. 저희가 공휴일까지. 주말에 사실은 좀 사람들 지나가는 모습도 보려고 사실 갔었거든요. 네. 갔는데 문이 꽉 닫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냥 주말에는 개방을 안 하기로 했다. 근데 보통 우리 뭐 공원 산책은 주말 그렇죠. 휴일에 그쵸. 하잖아요, 많이. 평일에 뭐 다 출근하고 바쁘고 한데 사실 야간 주말에. 산책하라는 말인가? 야간에도 문 닫죠. 야간에도 닫죠. 어. 네.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부터 휴가 내고 가야겠네. 들어갈 때부터 사실 엄청 민감해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촬영을 왔다고 하니까. 그러시겠죠. 네, 특히 이제 그 외교 그 관사의 1층에서 이제 행사가 이루어지는데 네. 사실 그 공간에 저희가 이제 미술품을 보러 간 이유가 뭐냐면 하나가 더 확인이 필요했는데 이 미술품들이 지금 8달 넘게 지금 걸려 있거든요. 8개월 넘게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작품이 훼손됐을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 거죠. 네. 그렇죠. 미술관에 네. 괜히 보관하는 게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온도 습도에 굉장히 그쵸. 민감하고 예민하잖아. 그러니까요. 작품들이. 그 미술계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온습도에 이 작품들이 되게 민감한데 대체로 이제 캔버스 이제 종이에 그려진 것들도 있고 그리고 나무에다가 판화처럼 그려진 게 있었어요. 실제로 그 나무 판화 그 작품은 이제 보시면 박고석 작가의 5, 6도라는 작품인데 네. 이거는 대여를 해 갈 때부터 작품이 한 40년 돼서 그 판화가 좀 망가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미 예. 근데 그거를 또 빌려가서 3개월 걸고 계속 연장 신청을 해요, 부산시에서. 연장 계속 되나 예. 봐요. 근데 근데 결국 이게 네. 재밌는 게 이 부산 시립미술관 소장 미술품의 대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부산시장이에요. 어머나. 대여와 자기가 결제하고. 연장은 네. 그렇죠. 자기가 연장하고. 네. 근데 돈은 내잖아요. 돈 안 내죠. 아. 네. 돈 안 내고 그 조례가 있거든요. 네. 조례를 보면은 운반비 같은 것들은 이제 빌려가는 측에서 계산한다고 돈을 낸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그- 운반비는 지출을 네. 했습니다. 세금 내역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사실 세금으로 운반해드린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나머지 작품들의 어떤 훼손 여부를 좀 보고 싶다. 네. 그래서 공식적으로 부산시 요청을 했고 사실 뭐 열린 행사장 말만 봐도 열린 행사장이잖아요. 근데 안 열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공공성을 강조하는 곳이면 네. 우리가 우리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그런 공적인 장소를 사실 촬영을 못하게 한다는 게 저희가 2층 그 생활하시는 시장이 그 생활하는 공간에 가서 촬영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1층. 1층에 있는 그 업무 공간을 촬영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취재를 어디를 가면 네. 사실 세금이 투입되는 공간에 대해서 촬영을 거부당하는 사례는 거의 없거든요. 그랬는데 아예 이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거. 자기네들이 촬영해 놓은 거를 줄 테니까. 그러면은 봐라. 못 들어가게 하는 그 장면을 촬영하지 그랬어요? 아예 네. 그래서 송강무 기자가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네. 그 저희 그 기사들을 보시면은 내부 모습이 조금 나와요. 그건 어떻게 한 거냐면 하도 이제 못 들어가게 하니까 일단 겉모습만 찍고 카메라를 가까이 댔는데 네. 마침 그 겉에 창문만 닫혀 있고 안에는 안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찍은 거지. 저희도 그 보면은 한 2컷 정도 찍었는데 찍고 나니까 바로 이제 안에서 경비원 분들이 나와서 창문을 모든 창문들을 다 닫으시더라고요. 아예 아주 안 보이게. 일사불란하게. 예. 그리고 이게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문을 잠가 놓고요. 송강무 기자 현장에 가서 막 불러요. 계세요 하는데 아예 뭐 그냥 예, 잠가 맞아. 놓고. 뒤통수 봤어요. 리포트. 네. 근데 어제 그 리포트 나오고 혹시 무슨 뭐 피드백이 있었나요? 일단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시민들이 무슨 요구를 할지는 사실 되게 뻔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외교 공간으로 활용도 제대로 안 되면서 그러면 이 그림을 걸어놓을 필요도 없을 뿐더러 그럼 당연히 이 그림을 시민들이 다시 향유할 수 있게 시립미술관에 반환하고 네, 8개월이나 보셨으니. 네. 네, 많이 봤으니까 네.
반환하고 그다음에 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이 말도 안 되는 외교 업무 공간 이거를 지금이라도 시민들한테 다시 이 공간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방안을 찾는 게 근데 사실 제가 하나 첨언을 해드리면 미술품 관련해서는 방금도 임선은 기자가 말했듯이 반환을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드는 게 곧 있으면 이제 또 우기잖아요. 이제 또 저희 이제 비가 많이 내리고 하면은 네. 그 관사 자체가 또 습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작품에 대한 정말 세심한 애정이 있으시네요. 아, 왜? 취재를 오래 했으니까 이 작품들이 연도를 보면은 대체로 이제 90년대 작품들이 많고요. 70년대, 80년대, 뭐 40년대 작품도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지금 시립미술관에서도 그 시립미술관에 보면 수장고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온습도 조절 장치가 다 되어 있고 매일매일 학예사분들이 내려가서 작품 상태를 점검을 해요. 네. 그런 식으로 보관되어야 할 작품들이 맞다고 판단이 들었고 되는데 근데 이 작품들이 현재까지는 뭐 아직은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제 뭐 비가 오고 그러니까 그게 일단 확인이 안 돼요. 네. 그리고 비가 오거나 이제 날씨가 또 이제 습해지고 하면 사실 이 작품들은 훼손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여러 미술계 관계자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저 취재하면서 뭐 이거 미술품은 빨리 반납하시는 게 좋겠고 또 어떤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공원을 개방하자. 공원은 일단 뭐 현재도 일단 평일에는 개방이 돼 있으니까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원 산책 이런 걸 주말에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주말 개방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일단 그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이제 외교 공간으로서 지금 보면 실적도 없고 이게 보니까 뭐 이 올해 5월에 또 이제 뭐 하나를 추진한다고 해요. 네.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사실 그 외교 공간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를 어쨌든 뭐 시민들한테 진짜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민원도 있었어요. 거기 1층에서 네. 결혼식을 오, 시민들이 결혼식을 올리자. 그러니까 뭐 그런 그 보면은 뭐야 청원 게시판, 민원 게시판 그런데 그런 글도 올라왔더라고요. 아직 그래서 결혼 안 했잖아요. 예. 네. 11월에 합니다. 진짜? 네. 우와. 11월 여기서 9일. 바로 이렇게 얘기도 되죠? 네. 오, 그래서 이렇게 반지가 반짝반짝 빛났구나. 저도 거기서 계속 하고 눈이 싶은데 부시더라고. 저도 거기서 하고 싶고 열어주면 하는데 오, 못할 것 그러려고 같아. 지금 타이밍을 리포트 타이밍을 이렇게 그랬네. 근데 결혼식까지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11월이요? 우리 띄엄띄 잊을만 하면 또 내보내고. 11월까지 이 작품들이 걸려 있으면 요봐 이렇게 진지하잖아. 네. 훼손될 수밖에 없죠. 어. 그 전에 네. 빨리 작품들을 회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는 진짜 뭔가 이렇게 뭐 공론화를 하든지 해서 그 좋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맞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혈세가 투입되는 관사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오픈하자. 근데 일단 부산시가 되게 아무튼 이 아무래도 자기 시장과 관련된 얘기다 보니까 엄청 폐쇄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시민들이 이런 마땅한 요구를 할 거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그걸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받아들일 수 있도록 최대한 저희가 이제 기사로서 네. 그런 얘기를 하는 저 근데 약간 수밖에 없고. 갑자기 또 궁금해지는 게 네. 살림살이 있잖아요. 네. 되게 좋은 게 많으시던데 네. 그 이제 임기 끝나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피 머신, 뭐 소파, 뭐 네. TV. 근데 이게 이 오 시장이 그 자기만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 명목상은 네. 외국에서 그런 외국 손님이 왔을 때 이런 뭐 접대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집기나 전자 제품들을 산 거거든요. 그릇도 진짜 좋던데. 네, 그 되게 유명한 그릇이라 맞아요. 생활 속의 명품이라고. 여자들도 그런 게 눈에 들어오니까.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보니까 시장이 바뀌면 대체적으로 그 기존에 쓰던 가전 제품들은 일단 부산시에서 다른 비품으로 그냥 활용합니다. 다시 그럼 계속 쌓이겠네? 축적되겠네? 그렇겠죠. 그 그것도 관사 시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싸게 파셔도 돼. 근데 관사 특성이 사실 그 새로운 시장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바뀌죠. 안에를 다 바꾸는 게 거의
관행화돼도 관행처럼 돼 그렇잖아요. 있더라고요. 예, 이번에도 사실 오거돈 시장이 들어갈 때 저희가 이거를 들어갈 때부터 취재를 한번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관사 주변에 막 욕조들이 다 뜯겨 있었고 도대체 저기에 얼마나 많은 시민 세금이 아깝다. 쓰일까라는 의문에서 이제 몇 번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뭐 안에 뭐 전임 서병수 시장도 거기 있었거든요. 네, 그렇죠. 서병수 시장이 또 쓰던 어떤 뭐 예를 들면 세면대라든가 욕조 이런 뭐 전임 시장들이 썼던 거기 때문에 네. 이걸 계속 이제 새로 올 때마다 뜯고 바꾸고 뜯고 바꾸고 그러면 그걸 이럴 우려가 좀 재활용하시는 크죠. 아마 욕실은 아니다 하더라도 재활용하시는 시장은 없었나요? 갑자기 궁금하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모든 물품을 다 인수인계 받아서 재활용하신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근데 진짜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어쨌든 공적인 공간으로도 활용을 못하고 이런 상황에서 보면 진짜 관사에 왜 들어가셨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공과 사를 구분을 잘 하셔야 될 것 같네. 저희도 취재하면서 느낀 게 이게 처음으로 오거돈 시장이 당선됐을 때를 돌이켜 보면은 그 특권 내려놓기에 예. 되게 이제 힘을 많이 실었어. 뭔가 이렇게 특권을 내려놓겠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찍어드린 분도 많으실 그쵸. 거예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부산 시민과 더 가까워진다는 그런 이미지로 없네. 좀 다가온 건 있었거든요. 네, 마치 옆집 네. 아저씨 같은 그런 소탈한 이미지로 네. 계속 운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 관사에 입주를 한다고 해서 사실 이게 되게 따지고 상징적인 보면, 거거든요. 네. 거기 있는다고 업무의 효율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시민들과의 뭐 직접적으로 접촉이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지금이라도 차라리 관사를 나오셔서 그냥 뭐 본인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오히려 더 네. 가까운 경제적 시민들과도 여유도 더 많이 많으신 건 예. 아니에요. 그렇죠. 그 예전에 그 선거 과정에서 이제 재산 신고하잖아요. 네. 보면은 뭐 제가 그때 그 재산 신고 낸 내역을 떼서 보니까 그 관보에 게시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운대구 우동 쪽에 이제 아파트도 뭐 갖고 계시고. 네, 그것뿐만 아니라 네. 네, 요새 사실은 다른 지자체들도 보면은 관용차 사용 안 하고 그때 뭐 지난 지방선거 때도 막 다른 지자체장들 보면 관사 사용 안 하겠다 얘기하고 실제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고로 부산에서도 김석준 교육감은 그 교육감이 된 다음에 그 관사를 매각했습니다. 네. 그럼 어디 사세요? 뭐 그 본인 댁에 그냥 살지 원래 않을까요? 예, 사시던.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걸 그런 팔면 것도 또 계속 이렇게 리포트해드리면 좋으니까 네. 비교가 되니까. 네. 특권을 점점 이제 사회 분위기가 내려놓는 분위기로 많이 가거든요. 네. 지자체장이라고 해도 뭐 다 시민들이랑 똑같은 사람들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더 특권을 주는 게 맞느냐라는 의문도 많이 드니까 점점 내려놓는 추세인데 이상하게 그걸 잘 안 내려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송 기자 11월에는 여기서 혹시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서 혹시 열린 이 관사에서요. 네. 그 기자 네. 웨딩 마치를 올릴 수 있을까? 이해 충돌 방지 원칙에 위배됩니다. 그걸 좀 그건 검토를 안 해봐야 되겠네요.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후속 취재가 또 준비가 돼 있나요? 네, 내일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부산시가 이 부산시장을 어떻게 비호하는 데 급급한지 이게 사실 세금이 들어가는 공간이면 투명하게 시민들한테 네. 명명백백히 공개가 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작동하고 있지 않은 부산시의 행정 실태를 내일 고발합니다. 네. 지금 집중 취재 네. 두 기자가 아주 바쁘게 취재 중입니다. 아, 또 다음 주에도 송강무 기자가 무언가를 하나 또 진짜요? 완성을 해서. 와, 예비 신랑 근데 지금 이게 제보가 좀 들어와요. 이제 기사가 나가고 나서 네. 제보들이 좀 오거든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 수요일 뉴스데스크 부산이 끝난 직후에 또 소셜 라이브에서 취재 뒷담화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 벌써 길게 한 것 같은데요? 몰라, 펑크난지도 몰라.